안녕하세요, 홍익수입니다. 자, 오늘 오후 두 번째 소식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홍익수가 한가득 준비를 했는데, 지난 소식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만, 그에 반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영님에 관련된 뉴스가 역시나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몇몇 기사가 존재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내용이죠. 신기록의 사나이 임영웅의 럭셔리 라이프, 거의 특필 수준입니다. 데일리 이슈라는 언론사에서 낸 칼럼 같은데요.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트로트로 시작했지만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국민 가수가 된 임영웅. 그는 방탄소년단 싸이 등을 제치고 멜론 아티스트 차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발매된 첫 정규 앨범은 하루 만에 94만 장이 판매되며 한터 차트 솔로 가수 음반 초동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최근 진행 중인 단독 콘서트 오픈과 동시에 매진도 기록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엄청난 매출을 기록한 임영웅. 그의 럭셔리 라이프에 대해 알아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뽕뉴스가 거의 최초로 전해드렸죠. 영웅님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서 45억 원대의 이 회사 건물을 매입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영웅님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에서는 마포구 인근 약 200평 규모의 6층 건물을 회사 명의인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뮤직에서 임영웅을 발굴한 신정훈 대표가 차린 이 기획사는 현재 소속 가수가 임영웅 단 한 명이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영웅이 물고기 뮤직의 지분에 대한 관심도 쏠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더불어서 그의 데일리카는 쌍용 올유 렉스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잘못된 얘기죠. 왜냐면 지금은 우리 히어로가 회사에서 제공받은 차가 바로 에스컬레이드, 거의 1억 중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가격대의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이 당시 쌍용 올유 렉스턴을 협찬받으면서 영님이 인생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라며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위한 차량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5세대다, 1억 5천만 원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칼럼에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지금 히어로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써나가면서 그에 합당한 럭셔리 라이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칼럼에 대해서 조금 반박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히어로가 럭셔리 라이프일까요? 저는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는요, 검소한 라이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히어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적인 예로요, 이 트로트계에 정말 많은 돈을 번 장윤정님의 경우에는 많은 예능 방송을 통해서도 재력이 어느 정도 인증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수백억 자산가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한창 벌 때는 억 단위의 돈은 정말 순식간에 벌어들일 정도의 능력이었는데, 지금 우리 히어로는 트로트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요계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히어로의 몸값은 치솟고 있죠. 이 정도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히어로가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명품, 그렇다고 많은 아이돌들처럼 스포츠카, 슈퍼카, 그런 걸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노출 자체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저는 누구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바로 뉴키즈 온 더 블럭에서 영웅님과 많은 공감대를 보여줬던 유재석님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제가 유재석님과 히어로를 비교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은요, 초심을 잃지 않는 그 마음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영웅님처럼 유재석님의 예를 제가 많이 들어드리는데, 과연 유재석님은 처음부터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닌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죠. 아주 예전에요, 유재석님이 신인상을 탈 때였습니다. 그 신인상, 개그맨 신인상을 탈 시절의 유재석님은요, 굉장히 오만방자한 캐릭터가 자신의 컨셉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실제로 나의 모습을 투영한 것 같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 때 사실 신인상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최우수 신인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상을 수상하러 나오던 유재석님의 태도가 훗날 엄청난 문매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시상식에서 걸어 나올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온 겁니다. 물론 유재석님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좀 쿨하다,
나는 좀 멋지다. 이런 느낌을 좀 개그스럽게 표현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뜻이 뭐가 됐건 수많은 개그맨 선배들에게 찍히고 말았죠. 굉장히 건방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재석 님이 그 이후로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거의 뭐 보조 MC 수준으로 세월을 돌고 돌죠. 그러다가 유재석 님이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 히어로와 너무 공통점이 많다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영님이 뽕숭악당에서 번지점프를 뛸 때 이거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심정으로 뛰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영님은 이 당시에 이미 뭐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로서 최고의 인기가 시작될 당시였지만 그럼에도 이런 마음으로 뛰었는데 제가 그때 이 번지점프 얘기하면서 유재석님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재석님도요, 예전에 드림팀과 같은 연예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높이에서 유재석님이 번지점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유재석님이 뛰지 못하고 굉장히 망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작진들은 유재석님이 뛰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때 모습인데 제 기억대로 드림팀이 맞네요. 이 당시 때 유재석님이 굉장히 주목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촬영 감독들도 못 뛸 거면 빨리 나와라 라고 말을 했는데 유재석님이 이때 생각을 달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방송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다 뛰는데 저만 안 뛰면 그것처럼 비겁해 보이는 게 없을 것 같다. 이때 번지점프 높이가요 102m입니다. 102m. 다리가 후들거리고 내가 이걸 뛰는 이유는 이라면서 남들도 뛰는데 나도 뛰고 싶다. 유재석님이 이때 뛸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걸 뛰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이 번지점프 대회에서 당당히 선언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부터 유재석님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아주 겸손해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영웅님 역시 이 번지점프를 뛰고 나서 이거 뛰기 전에 이거 못 뛰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마음으로 뛰시면 다 가능하다. 한 번 더 도약했던 거죠. 영님이 요번 콘서트 때 보면 또 정규 앨범을 보면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첫 정규 앨범에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팬들에게 선보였고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뚝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유재석님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유재석님이 이 이후의 일화가 영웅님과 또 하나가 관통합니다. 뭐냐면 유재석님이 매니저에게 그런 말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떠한 고급 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사도 될지 안 사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 라고 말을 하자 그때 주변에 있던 매니저와 동료 개그맨들이 아니 형님 정도의 수입이면 그 정도 차는 타고도 남는데 왜 고민하시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재석님이 지금 뭐 연간 수입이요 84억인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것이 겸손함에서 벗어나 보일까봐 걱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자신의 능력으로 그만큼 돈을 벌면 누릴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히어로가 이런 유재석님의 마인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우님이 이번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했을 때 유재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유재석님 말고 우리 히어로가 다른 연예인에게 그런 질문을 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영우님이 봤을 때도 자신 역시 유재석님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뭔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의미에서 연예계 생활을 롱런하며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재석님에게 많은 공감과 궁금증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장 갖고 있던 큰 고민을 방송에서조차 상의했던 게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히어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럭셔리 라이프라는 칼럼, 글쎄요, 럭셔리 라이프라, 팬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서의 럭셔리 라이프는 공감이 됩니다만 이렇게 금액적인 럭셔리 라이프?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웅님 정도면요, 영웅님 명의로 건물도 사고 슈퍼카도 사고 그럴 능력과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함, 자신이 초심을 잃을까봐 그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잠금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칼럼이 글쎄요 크게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가 어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느냐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포레스텔라 미니 1집 하이라이트 메들리 멤버별로 뮤직비디오 티저 예고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처음 듣는 그룹인데요. 영님의 기사를 검색하니 이런 기사가 검색이 된 겁니다. 쭉 내려보면 이 그룹들이 뭐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했다라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요. 맨 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샤이니 태연, 뭐 백현의 곡을 작업한 작사가가 참여했고 또한 임영웅, 이문세 등과 협업하고 이 그룹과는 KBS 불후의 명곡 경연곡에서 호흡을 맞췄던 장재원 음악감독이 작곡에 참여했다. 이 한 줄을 위해서 우리 히어로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건 또 있습니다. 청춘 스타 김이나 박정현이 극찬한 17살 괴물 싱어송라이터 등판. 이건 또 전혀 다른 방송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선 또 영님이 어디 언급이 됐을까요? 쭉 내려보니까 채널A에서 이렇게 오디션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17살 참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커버곡으로 부른 김광석님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해당 곡은 아이유, 임영웅, 김준수 등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가수들이 부른 대표곡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님이 언급이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나쁘게 보면요. 영님을 너무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만큼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름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사에 넣고 싶은 기자들의 갈망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거 뭐 방송사나 프로그램에서 요청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임영웅 가수와 협업했다라는 내용 뭐 넣어주세요. 임영웅 가수가 불렀었던 노래였다라는 걸 넣어주세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떠나서 방송사가 됐건 언론사 기자가 됐건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름을 이렇게라도 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슈퍼스타가 우리나라에 과연 몇이나 존재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해외 팬덤이 아니라 국내 팬덤의 파워만으로 이 정도의 파급력을 단기간 내에 달성하여 그것도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전혀 다른 장르의 가수가 되어가고 있는 슈퍼스타라니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뽕뉴스의 영상 세 번째, 네 번째도 깜짝 놀랄 내용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히어로가 한수호천사님의 제보에 따르면 EBS 한국기행에서 사랑해요 그대를과 아비앙또 노래가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벌써 영님의 신곡이 우리나라 시사 교양방송 프로그램인 EBS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영님의 이 파급력, 굉장한 소식들 뽕뉴스가 오늘 오후에도 어마하게 쏟아낼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수명활동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